안녕하세요. 2020 대전시민천문대 별축제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아빠 드론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용호입니다. 별축제에 웬 드론인가 궁금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드론에 대한 주제를 다루지만 사실은 저도 천문학과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때는 안타레스라는 천체 관측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천문학을 전공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천문노트라는 단체를 만들어 천문학 저변화를 위해 각종 천문 행사를 개최했고 천문 프로그램도 만들어 배포했으며 천문노트 사이트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서 공유하는 등의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스타풀이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도 만드는 데 동참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제가 가지고 있던 천문 관련 지식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을 접목했었죠. 별을 관측하는 것도 좋아해서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별이 많이 보이는 산에 올라가 은하, 성운, 성단들을 찾아보며 밤하늘을 즐기는 것도 즐겨 했습니다. 하늘과 우주에 관심이 많아서 직접 미국에 가 무중력 체험을 하는 등 별과 우주에 약 10여 년간 열정을 쏟아부었던 시기였습니다. 30대 초반까지는 그렇게 지내다가 결혼하면서 아이 셋을 가지면서 가정에 충실하고자 주로 밤에 활동을 해야 했던 천문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하늘을 동경하던 저는 밤이 아닌 낮에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물론 천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직업 자체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라 그보다는 활동적인 것을 원했어요. 그러다 찾은 것이 바로 드론입니다. 드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드론은 이런 것일 겁니다. 무선 조종기로 날리는 장난감 드론이나 멋진 풍경을 담아내는 드론, 택배를 배달하는 드론, 농약을 뿌리는 드론, 심지어 전쟁 시에 적의 중요시설을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드론.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드론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과 별을 사랑했고 이제는 그 하늘을 새의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지상에서 하늘을 봤지만 이제 직접 그 하늘로 올라가 지상을 내려다보는 느낌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밤하늘과 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드론의 세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드론은 무엇일까요? 드론은 무인 비행기로 사전적 의미로는 벌등이 웽웽 거리는 소리 또는 낮게 웅웅 거리는 소리를 뜻합니다. 기체에 사람이 타지 않고 지상에서 원격 조정한다는 점에서 무인 항공기, 영어로는 UAV라는 표현도 씁니다. 드론은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 조정으로 하늘을 나는 비행체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비행기나 로켓, 헬리콥터처럼 무선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다 드론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드론 중에 4개의 프로펠러가 달린 드론을 쿼드콥터라고 합니다. 여기서 쿼드는 숫자 4를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는 드론은 거의 쿼드콥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FPV 드론도 쿼드콥터의 한 종류입니다. 자, 여기서 궁금해 하시는 것이 생겼을 겁니다. 도대체 드론은 드론인데 FPV 드론은 무엇일까요? FPV는 영어로 First Person View에서 첫 글자만 따온 용어입니다. 해석하자면 1인칭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FPV 드론이라는 것은 1인칭 시점 드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드론이라고 하면 조종기를 들고
드론을 보면서 조정하죠. FPV 드론은 이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앞에 FPV 카메라가 달려있고 이 카메라로 찍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조종자의 모니터나 고글로 전송해 마치 조종자 자신이 사가된 느낌으로 비행할 수 있게 됩니다. FPV 드론은 레이싱 드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FPV 드론을 경주용으로 시작했거든요. 순간 시속 150km에서 180km까지 엄청난 속도로 정해진 코스를 벗어나지 않고 빨리 들어오는 것으로 순위를 매기는 레이싱 드론은 FPV 드론의 매력을 느끼게 하는데 충분했습니다.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레이싱 분야에 큰 관심을 가졌고 대회에서 나오는 유튜브 영상이나 실제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찾아가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비행자가 추구하는 비행을 하면 그만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독도에 가서 드론을 날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멋있죠? 멋진 풍경을 담아내기 위해 자유롭게 새처럼 날 수 있고요. 좁은 공간에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서 아슬아슬한 고개 비행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프리스타일입니다. 요즘에는 영화, 드라마, 광고, 뮤직비디오 등에서 FPV 드론을 쉽게 활용하고 있어요. 기존 드론 촬영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카메라 촬영으로는 찍을 수 없는 그런 영상을 FPV 드론으로 촬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영상은 제가 직접 촬영하고 편집한 영상입니다. FPV 드론이 어떤 비행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1년 전 독도에 가서 촬영한 것입니다. 아마도 FPV 드론으로 촬영한 최초의 영상일 겁니다. 기존 드론으로는 촬영할 수 없는 독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사하죠? 대한민국의 독도입니다. 이 영상도 작년에 촬영한 건데 송도 호수공원과 송도의 랜드마크인 포스코 빌딩을 담은 영상입니다. FPV 드론 비행이라서 이렇게 다이나믹한 비행 영상을 남길 수 있었죠. 물론 다 허가받고 비행하는 겁니다. 그냥 날리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이 영상은 이번에 개관한 국립항공박물관입니다. 금방 보여드린 영상과 다르게 실내가 아닌 실내에서 촬영했습니다. 지금껏 빠른 비행만 보셨는데 이건 많이 느리죠? FPV 드론으로 박물관 내부를 자유롭게 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영상은 홍보 영상에 잘 활용되고 있어요. FPV 드론 매력 있죠? 이 영상은 한국의 멋이라는 주제로 촬영해 본 것이에요. 이것도 비슷하게 빠른 기동 없이 느리게 남대문을 촬영했고요. 기존 촬영 방식으로는 담기 어려운 모습을 FPV 드론을 활용하면 이렇게 새로운 시각의 영상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FPV 드론에 대해 매력이 느껴지시나요?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영상을 보고 FPV 드론 입문을 원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모든 정보를 다 알려드리긴 어렵지만 적어도 입문할 때 필요한 기본 지식은 알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PV 드론은 다른 드론들과 마찬가지로 크게 이렇게 조종기와 기체가 있어요. FPV에서는 여기에 고글이 더 추가됩니다. 제가 고글을 끼고 있죠? 조종기, 기체 고글은 전부 특정 무선 전파 주파수로 무선 통신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완구 드론을 마트에서 구입하면 이렇게 조종기와 기체가 하나의 쌍으로 완제품으로 살 수 있어서 바로 날릴 수 있죠. 그런데 FPV 드론은 조종기와 기체, 고글을 따로따로 장만해요. 그래서 한 개의 조종기와 고글로 여러 대의 기체를 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종기와 고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으로 장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 대의 기체를 운용하는데 한 번 사면 계속 쓰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체 구성을 보여드립니다. FPV 드론의 몸체는 보통 가볍고 튼튼한 카본 소재를 씁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바로 FPV 드론에서 사용하는 카본 프레임입니다. 종류가 다양하죠. 그리고 드론 비행 제어를 담당하는 FC, 즉 플라이트 컨트롤러, 한국어로는 비행 제어 장치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뇌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FC에는 CPU, IMU와 같은 장치들이 내장되어 있고 여기에는 드론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설치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모터 4개가 있고요. 이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는 ESC라 불리는 변속기가 있습니다. FC에서 이 ESC에 명령을 주면 ESC가 모터를 알맞은 속도로 돌게 합니다. 모터에는 프로펠러가 달려 있어서 드론을 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수신기가 있어요. 수신기는 조종기에서 주는 신호를 무선으로 받아서 FC에 전달합니다. 수신기는 보통 어떤 조종기를 쓰냐에 따라서 같은 브랜드 것으로 선택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모든 드론의 공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FPV 카메라입니다. 드론의 앞에 붙어 있어 눈의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이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은 영상 송신 장치 VTX로 전달하게 되고 영상 송신 장치가 무선으로 영상을 송출하면 고글에서 이 영상 신호를 수신해서 화면에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영상 송신 장치가 아날로그 대신 디지털이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디지털 영상은 아날로그 영상보다 품질이 많이 우수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고민 말고 디지털로 입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배터리 빼놓을 수 없죠. 이 배터리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로 FPV 드론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터 4개에 순간적으로 많은 전류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의 성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잘못 관리하면 위험해요. 항상 배터리 관리 지침을 학습한 다음에 안전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가요? 구조는 매우 간단하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론을 입문하던 FPV 드론에 입문하던 꼭 알아야 할 내용이니까요. 네, 이 드론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FPV 드론들이에요. 크기와 모양이 각각 제각각이죠? 사실
이렇게 드론 종류가 많은 데에는 다 쓰임새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비행할 것인가에 따라서 드론을 선택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드론 중에 하나인데요. 2.5인치 드론입니다. 작고 가볍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비행하는 데 적합하고요. 저는 이렇게 작은 액션캠을 여기다 달고 비행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는데요. 이 드론의 특징은 프로펠러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아서 자녀들이 자전거나 보드를 탈 때 추억 영상을 만들기 위해 씁니다. 하지만 이것도 드론이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함은 당연합니다. 그 다음 드론을 볼까요? 자, 이 드론입니다. 아까 드론하고 모양은 똑같은데 크기는 약간 크죠? 네, 3인치 드론입니다.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영상 중에서 국립항공박물관 영상은 이것으로 찍었어요. 이것도 프로펠러가 노출되어 있지 않게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됩니다. 방금 보여드린 드론보다 조금 크기가 크고 무거운 액션캠을 달 수가 있어요. 이런 액션캠을 여기다가 달고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실내 비행에 많이 사용하고요. 기존 촬영 방식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이 드론으로 또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형태의 드론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같은 3인치인데 예쁘죠? 예, 좀 더 기민한 비행을 보여주고요. 실내, 실외에서 모두 비행하는데 적합한 드론입니다. 자, 그리고 보통 레이싱 드론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5인치 드론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인 레이싱 드론 및 FPV 드론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크기의 드론을 말합니다. 최대 속도 시속 150km로 날 수 있는 굉장한 드론인데요. 이 드론은 주로 자연 풍경을 촬영하거나 고기 비행을 할 때 씁니다. 속도가 무척 빠르기에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드론을 날릴 때는 반드시 사람이 없고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비행을 해야 돼요. 자, 이것은 6인치 드론이에요. 아까 드론보다는 약간 더 큰데요.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GPS 모듈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드론은 좀 멀리 보냅니다. 2km에서 4km 이상으로 멀리 보낼 때 사용하고요. GPS 모듈에서 수신되는 수신 정보는 FC로 전달되고, FC는 위치, 속도, 조종자의 방향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합니다. 그 정보를 영상 신호로 보내면 조종자의 고글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비행하면서 출발했던 위치, 비행 속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기에 비교적 멀리 비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커다란 드론 있죠? 네, 이건 똑같은 금방 보여드린 드론하고 비슷한 크기인데 단지 프로펠러가 노출이 안 돼 있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보다 작은 드론들은 좀 힘이 없어요. 예, 출력이 약한데 출력을 좀 더 강하게 내고 그리고 좀 안전하게 날려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이 드론을 씁니다. 네, 그리고 이건 제가 사용하는 조종기입니다. 점퍼라고 써 있고요. 예, T16인데 T18까지 나왔습니다. 최근 많이 보급되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조종기인데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종기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으로는 FPV 고글입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드론은 DJI에서 나온 디지털 영상을 수신하는 고글인데요. DJI라고 부르는 아주 유명한 드론 전문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기체의
달려있는 카메라와 영상 송신 장치도 DJI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DJI 제품들로 구성해 가지고 쓰는 거고요. 기체에서 보내는 영상은 바로 여기에 고글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충분한 예산이 있고 입문을 하신다면 고민 말고 디지털로 선택함을 추천드려요. 방금 보여드린 조종기도 이 조종기 말고 DJI 것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영상 송신 장치에 수신기까지 함께 달려있기 때문에 더욱 쉽게 입문이 가능합니다. 이 점 꼭 참고하세요. 그럼 FPV 드론은 어떻게 입문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드론 비행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비행 경력이 전혀 없다면 제가 한 가지 추천드릴게요. FPV 레이싱 드론, 프리스타일 드론에 먼저 입문하지 마시고 값싼 2만원에서 5만원짜리 왕구 드론을 마트나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하신 다음에 그 드론 가지고 먼저 비행해 보시고 드론이 어떤 것이구나, 또 드론 비행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지식이나 감을 먼저 익히신 다음에 FPV에 입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도 사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왕구 드론을 1년 동안 주구장창 사서 날리다가 FPV에 입문한 것이거든요. FPV 드론 비행과 왕구 드론 비행의 드론 비행 스킬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왕구 드론 비행을 통해서 익혔던 것이 FPV에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구 드론으로 먼저 안전하게 비행을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예산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드론들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것들 기준으로만 본다면 드론만 거의 조종기하고 고글 빼고요, 배터리도 빼고 이걸 하나 만드는데 거의 40에서 50만원 비용이 들어갑니다. 싸게는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도 되는데요. 배터리, 고글, 조종기 제외해도요. 그래서 처음 입문하실 때는 거의 200만원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요. 조종기와 배터리 그리고 고글 이런 것들을 먼저 사 넣으신다면은 기체는 40에서 50만원씩 해가지고 하나씩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지하시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저처럼 본격적으로 FPV를 즐기시겠다면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세요. 세 번째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보세요. 시뮬레이션 전용 조종기를 사시거나 미리 DJI 조종기를 구입해서 FPV 시뮬레이션을 집에서 설치해서 해보시는 겁니다. PC에다 설치하면 되거든요. PC에다가 설치하시고 조종기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런 FPV 시뮬레이션은 무료 버전이 있고 유료 버전이 있어요. 정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검색하셔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시뮬레이션 무료와 유료 버전을 여러분들이 집에 컴퓨터에 설치하시고 조종기를 컴퓨터에 연결해 FPV 비행에 대한 전반적인 스킬을 먼저 익히시는 것이 좋아요. FPV 비행은 기존 비행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느 정도 익히신 다음에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좀 갈림길에 서는데요. 직접 부품을 구입해서 만드시는데 자신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분들은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에 만드는 방법과 부품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적극 활용하시면 충분히 입문이 가능해요. 저의 아빠 드론, 아빠 FPV 유튜브 채널에도 이렇게 드론 만들기 영상을 여러 개 올렸어요.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FPV 드론 제작에 관련된 서적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을 구입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익히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쓴 책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산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학생들은 돈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직접 부품을
구입하고 만드는데 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완성된 제품을 사는 것을 추천드려요.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아예 고글, 조정기, 기체, 심지어 배터리까지 완세트로 준비된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작고 가벼워서 20만원 내로 이 모든 것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만 국내에는 없는 것 같고요. 해외에 알리익스프레스나 뱅고카 같은 해외몰에서 직접 구입하셔야 되고요. 저예산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조정기나 고글의 품질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조정이 까다로운 게 단점인데요. 그래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어딥니까? 네. 6번째로 예산은 충분한데 직접 만드는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건데 FPV 드론 제작 입문 교육하는 업체를 찾아가세요. 이건 정말 시간과 돈을 세이브하는 거거든요. 처음 입문하실 때는 주변에 FPV 드론을 다루는 사람이 없다면 외롭고 힘들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때 업체를 통해 입문하시면 조력자가 생기고요. 짧은 시간 내에 자신의 드론을 만들고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서 돈과 시간을 많이 절약하게 돼요. 사실 교육비는 큰 돈이 아니에요. 이런 교육을 안 받고 시작하면서 쏟아붓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생각해 보시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권합니다. 큰 드론 하지 마시고 안전하고 작은 드론으로 먼저 입문하세요. 처음부터 5인치급 위험한 드론으로 하지 마시고 3인치 이하, 되도록이면 제가 보여드렸던 2.5인치, 2인치급으로 먼저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작은 드론이 비행 장소를 확보하기 쉽고 안전상에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프로펠러가 노출된 것보다는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입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드론 안전과 법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지루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안전과 직결되는 내용이라 상식이다 생각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억하실 것은 어떤 드론이든지 비행하는 것은 언제든지 추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드론을 비행하다가 조종 미숙 및 신호 끊어짐 등으로 인해서 추락해서 사람에게 부딪히거나 다치게 하는, 또 건물에 떨어져서 재산상 손해를 끼치게 되면 모두 드론 비행자의 잘못이죠. 이 책임을 지실 자신이 없다면 드론 비행을 하지 않은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책임을 항상 느끼시고 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 안전수칙이 있는데 이 안전수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관련 법규 항공법 제120조 시행규칙 제310조에 조종자 준수사항이 나와 있어요. 일몰 이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 비행 금지, 즉 낮에만 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안개, 비 등의 시야가 흐려서 안전한 비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비행을 금지합니다. 관제권, 즉 공항 같은 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행장으로부터 9.3km 이내인 곳에서는 비행 금지고요. 휴전선, 서울 도심 상공 일부 국방 보안상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이런 곳은 비행 금지입니다. 항공기의 비행 항로가 설치되어 있는 공역, 지상에서 150m 이상 고도 비행 금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찾아보시겠으면 좋겠고요. 또 인구 밀집 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상공 등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비행 금지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웬만하면 날리지 마세요. 비행 중 낙하물 등의 투하 금지. 드론에다가 뭘 달고 떨어뜨리는 거는 일단 불법입니다. 그리고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되죠.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이륙 중량 250g 이상인 드론을 비행하려면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돼요.
250g이면 웬만한 드론은 거의 해당돼요. 네, 가벼운 왕구 드론만 제외가 되고요. 또한 2kg 이상인 드론은 등록해야 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FPV 드론뿐만 아니라 어떠한 드론이든지 입문하시게 되면 조종법과 더불어 안전수칙도 꼭 학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FPV 드론을 소개를 마칠게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FPV 드론에 대한 지식을 조금이나마 전달되었길 바라고요. 그럼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